충청의 선택 서산시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서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태한 공동선대위원장이시자 이번 서산시장 출마 예정자이신 임재관 전 의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대담 사회자로 참석해주신 충남미디어센터 명노희 대표님께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미디어센터 대표이사 명노희 인사 올립니다. 저희는 충남의 유일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충남 15개 시군 대표자님들을 모시고 대선 충남의 선택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님 초대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재관 전 의장님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요, 3월 19일에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의 판도를 한번 가늠해보고 또 서산과 대선과의 어떤 연관성을 미리 한번 예측해보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임재관 전 의장님께 가벼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재관 전 의장님, 제가 현재 20대인데요. 제가 20대로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재관 전 의장님이 이제 서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셨는데 이 의장직은 의장이자 의원직 맞으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의장직이 시의원의 역할 외에도 어떠한 추가적인 역할과 덕목이 필요한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예, 의원 중에서 이렇게 의장을 선출하는데 의장은 이제 의회 사무의 이런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대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의원들 간에 뭐 의장과의 의원들 간에 이런 그 상명 하복 관계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 동등 관계에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예. 사실은 단지 직위만 가지고 의회 사무국의 결재 권한이라든가 네.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이런 대표적인 표시를 하는 거죠. 아, 그 의원과 의장이 또 그러한 차이가 있었군요. 그렇죠. 저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줄 알고, 네, 뭐 특별한 어떤 역할이나 네. 아니면 특별한 역할은 있지만은 그죠. 업무에 있어서 네. 이런 행정부, 집행부와 달리 시장과 그 공무원들과의 그 관계와 달리 우리 의회는 의장과 의원들 간의 상명 하복 관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 다 동등한 그렇죠. 위치에서 네. 이제 일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해석하면 되겠네요. 우리 20대인 장 아나운서가 정치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치 공부 중입니다.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재관 전 의장님의 그간 활동 사항을 살펴보다가 의장님이 직접 출판하신 책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내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이게 제목부터 너무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혹시 자기계발서에 관한 책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로 네. 이제 환갑을 맞이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준비해서 22년을 준비해서 네. 이제 자서전을 한번 쓸까 회고록을 써볼까 하다가 네. 회고록은 좀 이제 시기상조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이런 조언으로 이제 자서전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미리 붙이고 쓴 게 아니고 책 내용의 목차를 잡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목차 내용들을 이제 첨삭하고 관련 사진들을 허가면서 이제 완성을 해놓고 이제 무슨 제목을 붙일까 하다 보니까 내 길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제목이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이게 됐고요. 그 책 내용은 제가 사춘기 시절에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네.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들의 제식 훈련을 보고 이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겠다 나도. 아, 고등학교 때 이제 군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79년도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김재규 네. 그 시해 사건이 난 거죠. 김재규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해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랬죠. 서거셨죠. 네. 그 바로 얼마 후에 이제 그 신군부 세력인 그 전두환과 그 노태우가 이제 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네. 그런 계획을 꾸미고 이제 그 이듬해에 이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그 전두환과 그 노태우의 그 신군부 세력들은 이제 그때 기업령까지 선포했으니까 이제 국민의 이런 모든 기본권들이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항거하는 뜻으로 이제 광주에서 그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신군부 세력들이 그 민간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게 살해 행위도 하고 또 이 토갑 행위도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서 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데 저렇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때 군인의 꿈을 접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법대를 진학해서 이제 판사가 되겠다고 이제 아니 처음에는 이제 법학도가 됐다 이제 예, 군인을 예, 하려다가 예, 예, 법대를 들어가서 이제 서산 그때 군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군수가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그 학년 내에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합격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그 90년도에 이제 지방자치에 변화가 생겨서 예. 이제 단체장도 이제 선출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군수라든가 시장이 되는 건 이제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예. 그것도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사법 시험을 합격해서 판사가 되겠다 해서 이제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많은 은둔 생활을 했었죠. 이제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금이 환영이 아니라 금이 야행을 이렇게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그 고향 서산에 와서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을 그랬죠. 예, 설립해서 이제 그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제 민법이라든가 그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면서 이제 준비하다가 이렇게 지방 선거에 출마해서 지금 기초위원으로서 이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우리 인터넷 뉴스에도 제가 계속 기고를 했었어요. 예, 그 당시 예, 한 예. 3년 동안 부동산 관련한 것도 우리 그랬죠. 가대현 대표님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세안 뉴스에다도 그 이제 법률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서산시 행정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시의원도 되고 해서 이제 이제 시장에 도전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마음 먹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제가 그 꿈이 사춘기 때 꿈이 이제 이렇게 지금 문턱에 와 있네요. 60에 와서도 예, 이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와 있구나 해서 이제 예. 제목을 그렇게 붙이게 됐어요. 아, 적당한 난심이 갖고 제가 그러면 지금 뭐 오늘 전 의장님께서 요청 사항이 시장 후보에 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예. 말아달라 요청하셨죠? 왜 예. 그러시죠? 지금 엄중한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저희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우리 후보가 돼야지 또 이 각종 우리 지방 의원들이나 그렇지. 지방 자치단체장들도 대선 명분도 성공이 있고, 네. 곧 지선 성공이다. 그렇죠. 명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일체 뭐 다른 후보자들도 다 자제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통령 대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항 중에 서산시의 공약 예. 그 중에 한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서산에 이런
관련해서 이제 공약을 4가지를 하셨어요. 예. 이제 서산공항을 이제 신설한다. 서산공항. 첫 번째 이제 그 대산항 성문단지의 그 산업철도. 산업철도. 이거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예산 삽계에서 예. 이제 또 서산 태안으로 연결되는 이런 내포철도를 내포철도. 적극 추진하겠다. 예. 이제 그다음에 교황청으로부터 해미가 국제 성지를 이렇게 승인을 그렇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 내포 천주교 그 역사문화 성지를 세계화하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4가지를 들었거든요. 그 이외로 저는 대통령께 그 BBC 인터뷰에서 예. 제가 2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아. 이제 지금 뭐냐면은 그 지금 대산항에 예.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어요. 그게 예. 예. 2016년 5월에 한 350억 투입해가지고 준공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7년여째.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서산시 지방정부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거 하고 이제 우리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4가지 들어보니까 전부 다 서태안 주민들이 수건 사업을 그렇죠. 공약을 해주셨네요. 예, 예. 거기다 또 임 의장님께서 해양공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라 했죠? 저기 대산항 국제 아, 여객 대산항 터미널. 지금 예. 놀고 있는 대산항 저 시설 350억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정책을 네. 펼쳐달라. 네. 이걸 특별히 요청하셨다 네, 이거죠. 네. 자, 지금 2가지 본인 요청 사항과 중앙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공약 사항을 들어봤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민주당 10대 공약이 발표됐는데 예. 10대 공약 이제 10가지 공약인데 그 중에서 뭐 1번은 제일 중요한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 극복한다를 예. 시작해가지고 예. 했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임 회장님한테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수도권이나 서산시도 약간 영향은 있지만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택 관련해서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용적률을 500%로 하는 예. 500%로 하는 신종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답니다. 요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기발하죠. 예,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제 네. 그 용적률에 비해서 이제 그 구분 용도 지역을 구분해 놓은 게 이제 전용 주거죠. 예. 그다음에 주거 지역으로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 그렇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 걸로 봐서 이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해서 용적률 500%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낮추고 그렇죠. 이제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주택 공약이 비율이니까 아주 좋다고 예. 생각합니다. 주택 비중의 토지비를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상당히 의미 있는데 토지비도 반으로 줄이고 용적률 500%라는 것은 이제 100평에다가 예. 이제 층수를 높이해서 그렇죠. 예. 고층화하는 고밀도 하는 그렇게 거죠. 할수 있다는 거죠. 좋은데 예. 교통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이제 기반 시설도 다 함께 병행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예, 예.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7번 공약에 보면 과학기술 5대 강국 되겠다. 그 많은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미래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 교육 분야에 관해서 교육 관련 공약이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거꾸로 지방시장군수, 네. 도지사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의 교육에 특화를 해서 관심을 높이 가져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평소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죠. 참 교육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교육도 바뀌잖아요. 예, 저희들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입시여고 현재 입시여고는 완전히 그 관심이 없으면은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사춘기 때 3학년 때는 뭐 직업 멘토와의 만남 이런 것도 없었고요. 예. 또 진로 체험이나 특강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요즘은 뭐 자유학년제다, 또 고기학점제다 이런 것도 예, 예.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 또 뭐 전국적으로 뭐 그 지방 정부마다도 입시 상담 진로센터도 이렇게 해놓고서 적극적으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청년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진로도 컨설팅 해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교육 정책이. 제 질문 의도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 관련해서 결국은 예산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보다 대폭 증액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데. 네, 저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게 예. 이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어린아이들 교육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는 아낌없이 교육에 투자하셨잖아요. 예, 그게 예. 막 이제 국가나 지방 정부로 봐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커가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는 개인이 소 팔고 돈 팔아서 네. 교육을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근데 이 정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네. 공공 부분에서 대학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을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죠. 예, 같이 노력해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요청사항도 미리 말씀을 주셨고 오늘 핵심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한번 강력히 주장 한번 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예, 우리가 그 성남시장 때나 그 경기도 지사 때, 네. 도지사 때 그의 행정 능력이나 이런 업무 집행 능력, 이런 정책 집행 능력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예, 나오고 했잖아요. 예. 이런 유능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실력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지. 준비도 안 돼 있고 예.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통령 후보는 갑자기 될 수 있어요. 저도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되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엔 기회를 놓쳤네. 15번, 14번까지 되겠더니 15번을 할 수 있었는데. 저도 후보는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준비 안 되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실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그럼요. 면에서 무조건 누구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돼야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담아서 이재명으로 삼행시 예? 하시죠. 괜찮으실까요? 예. 바로 갑시다. 예. 네, 제가 그럼 운을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은 제 제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던 이재명은 명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수반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날이다. 아, 깔끔했습니다. 네, 이거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요? 예, 뭐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삼행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 몰아서 우리 임재관 전 의장님의 성함으로 예. 삼행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자랑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임하소서. 제 제야에서 지방의원을 하던 임재관은 관화문을 지나 서산 시민의 각종 행정 수요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가 충족되는 날이다. 정말 그 의지와 열망이 마지막 그 이름에서 다 담겼습니다. 우리 장하나 네. 관화문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사실은. 아, 예, 관화문이 서산시청 옆에 예, 네. 정문 옛날 정문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서산시청은 많이 가봤는데 네. 거기 이름을 제가 잘 몰랐네요. 네. 오늘 잠깐만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PD 돌발 질문 갑니다. 네. 네.
우리 사회자님께 삼행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여기 있는데 왜 저한테 던지시나요? 자,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 운 띄워드릴까요? 띄워주세요. 괜찮으십니까? 바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해봅시다. 네. 응. 삼행시는 바로 가야 또 제맛이죠. 어려워.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주, 주인이 있는 당이다. 당, 당당하게 주인들이 이번에 결과를 낼 걸로 예상이 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임기응변 삼행시 실력이 정말 최고십니다. 네, 대표님 삼행시, 우리 즐거웠던 삼행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PD님 앞으로는 저한테 던지지 마세요. 네, 그다음 바로 자, 명길 대표님 예. 본격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대선 핫 이슈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재관 전 의장님 보시기에 제일 핫 이슈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전혀 예. 정치 경험이 없는 분하고 예, 네? 지금 행정이나 이런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정치 경험 없는 분하고 이제 예. 우리 또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예. 시민들이 무엇을 아는가를 잘 아는 분하고 네, 경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슈다. 네. 아, 끝까지 대선 네. 활동으로 그냥 끌고 가시라고 하네요. 예,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것도 그게 제일 큰 이슈다. 예,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어딨냐? 예. 예,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인정한다고만 안 되겠네, 사회자가. 이해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로, 자, 안철수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수면으로 또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전평,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철수 의원님도 예, 안철수 장 후보님도 자존심이 있지. 네. 예. 응하겠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발 단일화도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자, 무슨 얘기냐? 통합정부, 예.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네. 이런 것들을 끈으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한테 네. 또는 심상정 후보한테 네.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했죠. 예. 예, 네. 이것도 거의 뭐 우리하고 공동정부 내지 단일화하자 그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 통합정부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거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예. 민주화 예. 방식이죠, 아주. 그렇다면 자, 지금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서태한 민주당을 아시니까 서태한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어떤 지지자들의 기류가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그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현재.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정세는 지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저와 다 같은 공감이라고 봐요. 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예, 지금 갑자기 나오는 문제다. 예. 사실은 좀 얘기해도 됐습니다. 예, 됐는데 예. 거기까지는 서로가 땡기려고 하고 있는 네,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다면 제가 돌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시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러브콜은 성공된다 안 된다 OX로 딱 표시를 해주신다면 우리 임재관 전 돌발 의원님은 질문이 많네요. 예, 그래야 재밌으니까요. 조금 힘든 질문이겠지만 OX 둘 중에 하나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표현해 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러브콜 오!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가 계속 화제였는데 네. 이제는 우리 임재관 전 회장님은 민주당하고 통합정부 내지 단일화가 될 거다 이랬어요. 네. 예, 새로운 양상이 펼쳐질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램과 희망이 그렇죠. 정말 그 다들 담겨있는 것 되면은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걸음 민주주의로 더 가는 예, 거죠. 예. 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네. 있다고 봐요, 예, 양당이. 유럽 같은 예. 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권 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측면에서 보면 야당끼리의 통합이 맞다고 보이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씨 주장하는 거로 보면은 네. 통합정부론이라든지 어떤 전체 국민 통합 네,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더 맞다. 송영길 대표 누구들 지금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임재관 우리 서산시장 예비 후보자가 아니죠 참. 예. 서산시장 출마 예정자께서도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어느덧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이 곧 지선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보시죠.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리죠. 예. 우리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에서 이렇게 탈출시킬 수 있고 또 이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심각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준비되고 실력도 있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렇게 준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된 분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그의 행정 능력, 또 업무 능력, 그리고 정책 집행 능력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도 그 공약 이행률이 96%로 또 이렇게 전국 최고의 성주 실적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또 이런 유능함이 또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임재관 서산시장 출마 예정자님 대선에 대한 바람을 아주 간절히 부탁을 시민께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선과 예. 앞으로 있을 지선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임재관 전 의장님과 명노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재관 전 의장님 편 대담 인터뷰 영상은요, 유튜브에 충남 미디어센터 혹은 서산태안방송을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이 가능하신데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대담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